네, 안녕하세요. 일리주입니다. 제가 열심히 영상을 촬영하다가 갑자기 이 뉴스를 보고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속보 테슬라 비트코인 1.6조 원어치 매일 결제 수단으로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한 3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한 3%에서 4%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주식으로도 돈 잘 벌고 있으니까 굳이 비트코인에 신경 쓰지 말자 해가지고 제가 오늘 비트코인을 팔았어요. 네, 팔았는데 와, 이게 갑자기 테슬라가 저렇게 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결제 수단으로도 인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폭등이 나오네요. 이거 얼마야? 그러면 오늘 이거 10% 정도 먹었을 텐데 그러면은 한 30만 원 벌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그 영상 찍다가 멘탈이 좀 나가가지고 제가 좀 물 좀 마시고 오느라고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이렇게 종목들을 좀 한 15개 정도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이거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트론. 네,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백신이 처음에는 중국 거보다 조금 더 먼저 나왔었죠. 네, 중국보다 먼저 이제 스푸트니크 백신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도 이거를 조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가? 그러면 우리도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볼게라고 하면서 이제 도입 가능성 이제 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왜 올라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얘네랑 무슨 상관이라고? 솔직히 상관 있는 거는 녹십자밖에 없거든요. 뭐 녹십자에서 생산하나 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트론하고 EID가 네,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유보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적자 이런 거 부채 비율도 좀 그래가지고 얘네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없는 거 엮어가지고 상패전에 좀 털고 나가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장 폐지의 계절이 왔으니까.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트론이랑 EID는 웬만하면 매매하지 웬만하면이 아니고 저는 절대 매매 안 합니다. 네, 절대 매매 안 하고 네, 그 다음에 PB파마. PB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을 했죠. 상장을 하고 이제 유통도 거의 지금 보니까 유통 물량도 한 21%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요. 도대체 뭐죠 이거 얘네는 또? 와, 이건 웃기네요. 네. 어쨌든 신규 상장주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뭐 이게 박셀바이오처럼 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또 나락으로 갈 건지 그거는 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다음에 KR 모터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연구 개발 업체 그린 모빌리티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런 거죠. 네, 이 뉴스입니다. 국내 이륜차 그러니까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전문 업체인 KR 모터스는 그린 모빌리티 지분을 취득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뭐 그린 뉴딜 한국판 그린 뉴딜은 37조 원 사업비가 투자 결정되었고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좀 됐는데 KR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회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이제 시장의 심리를 잘 이용하고 뭐 그런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등락폭도 굉장히 컸죠. 동전주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뭐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꾸 제가 매매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은데 사실 이렇게 급등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조금 네,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괜히 마음고생합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도 KR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상장 폐지가 거의 좀 유력해요. 보면 얘네도 지금 분기 뭐 유보율 지금 빵 마이너스죠. 부채도 높고 그래가지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털어먹기 딱 좋은 거다. 네, 이제 상장 폐지철이 오니까 이제 세력들이 좀 털어먹기 좋게 이제 좀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요. 대성창투, 네,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국내 최초 우주 SF 영화 승리호가 넷플릭스 공개 이후에 28개국에서 1위 소식을 하면서 이제 투자사 이슈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성창 2가 뭐 이낙연 관련주도 엮였었고 그 다음에 김동연 관련주로도 한번 엮였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엮이는 주식이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뭐 낮아요. 네, 시가총액도 낮고 그 다음에 유통 비율은 뭐 50%, 그러니까 한 500억 정도면은 충분히 가지고 놀 수 있는 종목이다. 500억이면 뉴집 개 이름도 아니고, 네, 어쨌든 거래대금을 한 바퀴 돌려줬다, 한 바퀴 반 정도 돌려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트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대성창2가 차트는 많이 내려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봉도 이제 여기 저항대를 지금 하는데 저항대를 이제 물량을 소화해주고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뭐 일시적인 이슈니까 좀 떨어지느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하면 이것도 매매를 안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건 또 이게 있네요. 네, 추세를 돌파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네, 이렇게 하락 추세였는데 이 추세를 이제 거래량과 동반한 이렇게 장봉 양대가 장대 양봉이 이렇게 뚫어줘서 이제 상승 추세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큰 테마가 아니에요. 아직은 큰 테마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조금 네, 좀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즈미디어는 왜 떴을까요? 이거는 따로 제가 안 나왔는데 이즈미디어 잠시만요. 이즈미디어도 이즈미디어 이렇게 찾아야겠네요. 이즈미디어도 뭐 이 치료제 관련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승리호 관련해서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즈미디어가 이런 게 뉴스가 안 나왔네요. 뉴스 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네, 상한가가 어쨌든 이즈미디어도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죠. 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것도 매매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이화전기는 절대로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화전기도 웬만하면 진짜 하지 마세요. 이것도 잡주입니다. 잡주. 이거 개미를 털어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이것도 러시아 백신으로 엮였네요. 러시아 백신으로 엮였어요. 말도 안 되죠. 그다음에 필로시스 헬스케어 얘네도 이제 상패가 거의 확정적이죠. 네, 상패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절대로 매매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리더스 기술 투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나요? 얘네도 뭐 상패에 다가오니까 이제 털어먹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이런 거 요즘에는 재무 상태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네, 재무 어디에서 상패가 되는지 어떤 재무를 가져야지만 상패가 되는지 그런 거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가구. 네, 한국 가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가 지난해 가구 판매액 사상 최초로 10조가 돌파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시가총액이 가볍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좀 잘 나오고 연간 순이익도 잘 나오고 유보율도 뭐 어마어마하네요. 부채 비율도 낮고요. 이런 종목이 있어서 이게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가구 같은 경우는 NX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리바트가 재무적으로는 제일 좋죠. 자리적으로도 제일 좋고, 네, 그래서 가구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주택 공급 관련 이슈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현대리바트 정도는 좀 매매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가구는 좀 너무 많이 올라왔죠. 네, 그 다음에 시스웍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드래곤플라이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 근데 얘는 또 이제 또 유보율도 좋고요, 부채 비율도 좋아요.
네, 계속 순이익 나고 있어가지고 얘네 같은 애는 뭐 상패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 치료제로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갔는데 이것 치료제도 이제 끝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좀 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현대기아차 그 이슈들로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주들이 좀 많이 설치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BDI, 네, BDI 같은 경우에는 왜 올랐을까요? BDI는 뭐 아직은 없네요. 뉴스 없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BDI는 뉴스 없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보게 되면은 제가 자꾸 이거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저만 먹으려고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오늘은 잡주데이였어요. 이슈 없는 개 잡주들 데이. 이렇게 보면은 이 추세가 보면은 이렇게 가면은 이 추세도 뚫지를 못했어요. 네, 뚫지 못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상패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얘는 지금 지난 2분기죠. 네, 4월부터 6월까지 좀 실적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내 차트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태양, 네, 태양 같은 경우에는 태양은 왜 올랐나요? 태양은 또 이슈 없이 그냥 간 건가? 저는 공부 나름 다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태양도 모르겠어요. 이슈가 없어요. 이게 보면은 HTS에 다 안 뜨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이 왜 떴는지 저도 지금 공부는 했는데 이게 왜 떴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무 좋고요. 그래서 개 잡주는 아니에요. 얘는 이제 좀 약간 정태주로 좀 자주 엮이는 애인데, 네, 태양 그래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얘는 품절주죠. 네, 920억에 30%니까 300억이면 충분히 뭐 이렇게 돌리는 종목입니다.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한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격적인 오프라인 출전 및 신규 화장품 사업 6월 달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걸로 올랐을까요?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의류주들 FNF라든지 네, FNF라든지 그다음에 한세시럽이라든지 뭐 한세시럽 네, 한세시럽이라든지 이렇게 다 지금 올랐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뭐 굳이 찾다면은 이제 중국 춘절 때문에 이제 선물이 조금 이슈가 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저는 오늘 이거를 매매했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오늘 매매한 거는 뭐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사가지고 그냥 쭉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좀 올라갔었는데 좀 이거 올라갈 것 같아서 왜냐면 이 정고점 전 거래량들이 터졌거든요. 전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이거는 좀 더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홀딩했었는데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저 못 참고 그냥 이렇게 그냥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약간 한 3% 정도 익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산 다음에 다시 모아간 다음에 다시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산 다음에 팔고 사고 팔고 사고를 해서 이제 막판에 사가지고 이제 다시 플러스를 또 만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나리 관련주예요. 미나리 관련주. 미나리가 먹는 미나리 아니고요. 네, 먹는 미나리가 아니고 제가 미나리 관련주에서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실게요. 이건 아까 제가 현대차 만들었던 거고요. 미나리가 지금 그 뭐냐 기생충의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기생충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상 많이 받고 있다가 뭐 아카데미 오스카 시상식에서도 받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보시게 되면은 2월 12일 미국 개봉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월 18일 호주 개봉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2월 24일 영국 개봉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SM 라이프 디자인은 2월 17일 NCT 127이 일본 데뷔를 합니다.
일본 데뷔를 해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날 끝나고 나서 한번 뭐 이때 한번 이슈를 주고 다시 쭉 떨어졌다가 뭐 2월 28일 날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이제 상을 받고 그 다음에 3월 3일 한국 개봉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음, 판시네마, 네, 판시네마라는 회사가 이제 이거의 제작 및 보급을 하고 있어요. 미나리를 제작 및 보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판시네마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는 이제 어, SM 라이프 디자인이다 이고요. 그 다음에 판시네마하고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하고 라라랜드 관련해서 이제 협업을 했던 게 이제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통 주식은 과거의 이력들 이런 걸로 뉴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한번 잘 이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신규 상장주죠. 로봇 상당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티로보틱스가 네, 차트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티로보틱스가 차트가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로봇 뭐 유진 로봇 이런 것도 차트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지금 조금 많이 안 좋죠. 슈림 로봇은 많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로보로보도 옛날 개미들이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로봇의 대명사로 좀 많이 안 나가고 이제 로보스타가 이제 LG전자가 이제 주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로보스타가 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주들도 한번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턴은 CNC 자동 선반 제조사로 최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로 최대 주주 변경 발표 이후 강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넥스턴 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분기는 좀 안 좋은데 연간으로는 계속 흑자를 내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넥스턴은 좀 충분히 괜찮은 회사이긴 한데 저도 잘 모르는 회사라서 이거는 좀 패스를 할게요. 네. 그러면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한번 볼까요? 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주고 장렬히 전사를 했죠. 네, 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이제 상패가 좀 가능하겠네요. 상패 좀 유보율이 좀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얘는 상패는 안 될 것 같네요. 네, 상패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 얘도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 뭐 품절주 PB파마가 강세에 따른 2021년 신규 상장 종목군 강세 뭐 하면서 뭐 21년 신규 상장주들이 강세한다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 다음에 클래시스라는 이런 회사들은 이제 보복 소비로 아마 좀 핫할 것 같아요. 보복 소비 이제 미용으로 좀 이제 마스크만 쓰고 다니다가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은 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부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복 소비들 이쪽으로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롯데제과 여기 있죠. 롯데제과가 이제 많이 올랐어요. 작년 출시한 에어베이크드 누적 매출액 100억 돌파 소식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긴 하는데 이거 말고 아마 롯데지주도 오늘 조금 올랐어요. 네, 롯데지주도 올랐고 롯데 전체적으로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어야 해서 아마 이러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롯데 이런 게 있네요. 이런 뉴스가 있었네요. 이거네요. 롯데지주 저 회사 롯데쇼핑이 주당 2,800원 현금 배당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퀘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상장주죠. 이것도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외에도 뭐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 타이어의 테크놀로지는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아요. 실질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뭐 요즘 한국차의 그 현대차, 기아차가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를 쓰지 않는다고 해요, 잘. 그래서 컨티넨탈이라든지 외국 미슐린이라든지 이런 걸 좀 쓴다고 해서 이제 한국 정부에 좀 얘기를 했어요. 현대차가 한국 거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웃긴 거는 테슬라가 한국 타이어 거를 쓰고 있죠. 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네는 이제 경영권 분쟁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영권 분쟁에서는 금호석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하지만 근데 실적이 많이 좋아요. 얘네는 진짜 아마 역대급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여기 1,000억, 그 다음에 2,200억, 그 다음에 3,600억, 그 다음에 또 여기서 1,000억 번다고 하면은 4,600억 정도가 좀 벌릴 것 같은데, 네, 좀 2011년이 가장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 때인데, 이때만큼의 지금 돈을 좀 버는 것 같아요. 네, 금호석유가. 그래서 경영권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뭐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솔직히. 네,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때 돈 많이 벌 때보다 월봉으로 보면은 2011년 벌 때만큼 올라와 있네요. 그쵸? 그러면 조금 더 갈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석유값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돼요. 석유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시고, 건설주, 고려시멘트라든지, 그 다음에 또 산모게스폼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로페이 관련 이런 것들로도 좀 엮여 있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같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익시스템 OLED 관련주죠. 선익시스템 하면은 이제 동아일텍을 좀 보시면 좋은데, 동아일텍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연가 153억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 나와요. 100억 이상을 좀 버는 회사. 그 다음에 올해도 100억 이상을 좀 벌 것 같은데, 벌 것 같은데 시총이 얼마냐? 시총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PER이 10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평가 받고, 그 다음에 유보율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부채 비율도 낮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게 그렇게 네,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받지 못해요. 많이 소외가 돼 있는 주식이라서.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OLED라든지 LCD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이쪽은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저항대가 있으니까 한 1,100원까지는 좀 충분히 가지 않을까, 한 10% 정도 수익은 보시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도 지금 여기 저항대 지금 와있죠, 계속. 그 다음에 2차 저항대 여기까지 온다고 보면은 충분히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기술도 2차 전지 관련주죠. 2차 전지 장비 업체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직 뭐 분기 이슈가 이런 게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어쨌든 여기 보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PER 74배 좀 많이 높죠. 네,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기술 뭐 사업 지주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하는 회사고, 이렇게 해서
삼성 SDI, LG전자, SK이노베이션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기투, 내일 우기투 가겠죠. 우기투, 그 다음에 위지트, 그 다음에 BT1, BTC, 뭐지? 뭐 왜 없죠? 어쨌든 네, SBI 인베스트먼트. 네, 얘네도 지금 계속 여기를 뭐 만들어주고 있는데 뭔 작업을 하고 있나 봐요. 네, 얘는 좀 수상하긴 한데 어쨌든 얘네도 한번 슈팅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무너뜨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자기네들 수익 실현하고 있는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너무 횡보를 오래 했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횡보해요. 너무 횡보해요. 네. 좀 횡보하고 좀 상승하려면은 SK케미칼 요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요런 게 좀 필요해요.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파동을, 지금 이게 좀 너무 커서 그런데 이렇게 계속 파동을 만들어 주긴 해야 돼요. 근데 SBI는 너무 파동이 적다. 이런 거 잘 확인하시면 되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